내 친구가 일한다고 생각해보라. 내 동생이 일한다고 생각해보라. 내 아이가 일한다고 생각해보라. 네. 어떻게 이런 노동 조건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일을 하라고 강요할 수 있겠습니까? 돌아가신 정슬기님 명복을 빌면서 추모곡으로 붙이지 않은 편지 부르겠습니다. 어려워라
네. 살짝 눈물이 나네요. 원래 노래할 때 눈물 흘리면 안 되는데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고 선심이나 자비심에 호소하고 기다릴 수만은 없다는 건 너무 당연하지 않습니까? 뭉쳐서 싸워야 합니다. 단결된 노동자들의 힘으로 싸워서 반드시 이 극악한 노동 환경을 바꿔내도록 합시다. 마지막 노래로 철의 노동자 부르겠습니다. 종합예술단 봄날이었습니다. 다 같이 인사. 네, 여러분 초의 불을 다 밝히셨나요? 네, 불편하지 않으신 분들께서는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민주적이지 못한 일터에서 노동자들이 죽었습니다. 평등하지 못한 작업장에서 노동자들이 더 많이 죽습니다. 쿠팡에서 일하다 죽은, 쿠팡에서 너무 많이 일하다 죽은 노동자들과, 그리고 오늘도 일터에서 힘겨운 노동 조건을 견디면서 일하다 세상을 떠난 노동자들이 오늘도 있습니다. 그 노동자들을 생각하면서 묵념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념. 네, 바로 구호 몇 개 해보겠습니다. 쿠팡은 사과하고 심야노동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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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쟁! 쿠팡은 사과하고 로켓 배송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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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단하라!
말씀으로 사랑누리교회 김정태 목사님 모시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죽어간 노동자들 앞에서 어떤 말을 하는 게 맞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생각나는 대로 적어온 것을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악마들이 있습니다. 지금 21세기 대한민국 한복판에 악마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시골 밤 고갯길에서 오싹함을 안기던 허상들이 아니라 우리 옆에 구체적으로 실제로 존재합니다. 인간의 생명을 한없이 살상하고도 눈 하나 까딱하지 않을 만큼 뻔뻔합니다. 생명이 지리개진 자리에 서서 승리의 샴페인을 터뜨릴 만큼 여유롭습니다. 그들은 온몸을 갈아넣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는 탄탄한 제도를 만들어 놓을 만큼 거시 미시적입니다. 그들은 어떤 사회적 변화에도 힘을 잃지 않을 만큼 끈질기고 독합니다. 그 악마들이 어디에 있을까요? 지금 온 국민을 전쟁과 죽음의 공포로 몰아넣는 대통령과 그 옹호 세력들 안에 있습니다. 국민을 팔아넘긴 대가로 부와 권력을 축적해온 친일 부역 세력들의 후예들 안에 있습니다. 광주 민주화운동의 거룩함까지 조롱하며 호시탐탐 독재 재창출을 노린 이들 안에 있습니다. 반란 수괴를 탄핵 단죄하지 못하도록 막아선 악한 카르텔 안에 있습니다. 어쩌면 그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 자신이 악마인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들보다 더 악랄하고 거대한 악마가 있습니다. 바로 선의의 탈을 쓴 악한 자본주의입니다. 자본주의란 악마는 돈이 돈을 번다는 허황된 상상의 시스템을 모두가 믿도록 끝없이 신화를 만들어 현혹합니다. 죽음 앞에서조차 사과는커녕 더 교묘하고 독하게 자신을 강화하며 노동자들의 죽음을 확대해 갑니다. 정권의 부침에도 권력을 잃은 적이 없고 국경이 달라져도 지배력을 상실한 적이 없습니다. 자신을 좋아하는 모든 세력들 안에서, 모든 자본과 자본가들 안에서, 심지어 평범한 일반 시민들 안에서조차 자신의 생명을 연장하고 끊임없이 확장해 왔습니다.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곳은 이 거대하고 악독한 악마 앞입니다. 쿠팡이란 한 회사가 아니라 이 악독한 악마의 심장 앞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이 심장을 지금 찔러 멈추게 하지 않으면 21분의 죽음만이 아니라 헤아릴 수 없는 수없이 많은 노동자들의 죽음이 계속 이어질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기에 저는 이 자리가 단순히 정슬기님을 비롯한 21분의 아픔을 나누고 추모하는 자리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본주의는 악령이 출몰로 고통받는 이 땅의 모든 노동자와 쓰러져간 생명들을 위해 악령들을, 귀신들을, 이 모든 악인들을 내어쫓는 축사의 자리요, 축기의 자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믿습니다. 슬픔과 소망을 나누는 이 추모제를 통해 저 악마들의 심장에 구멍이 뻥 뚫릴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외침을 통해 쿠팡을 비롯한 모든 노동자가 악마적인 자본에서 해방되어 갈 것을 믿습니다. 저도 믿습니다. 끝까지 걸어갈 우리들의 의연한 연대를 통해 자본뿐 아니라 죽음의 공포로 이 나라를 장악하려는 저 악의 화신들이 영구히 이 땅에서 퇴출당할 것을 믿습니다. 저도 믿습니다. 먼저 쓰러져간 모든 노동자들 앞에 죄송한 마음, 다시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다짐을 올려드립니다. 저는 문화노동자라고 합니다. 연영석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처음 노래 봄이란 노래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질 무렵
창가에 앉아 지는 해를 바라보다 나뭇잎 사이 움츠려 있던 너를 본다 꽃이다 바람결에 꽃은 흔들고 어김없이 너는 돌아오건만 아지랑이 품속으로 어린아이처럼 뛰어들던 봄 다시 봄 다시 봄 이른 햇살에 잠을 깨우고 부는 바람에 머리를 넘기고 푸르른 햇살 위로 그려본다 눈이 부시다 오 그리움은 그리움대로 해질 무렵 한줌 햇살이 되고 서러움은 서러움대로 노란 들판 위에 꽃씨가 되길 다시 봄 다시 봄 쓰러진 저 나무도 떨어지는 잎새들도 모두 빛이 될지니 불어오는 바람과 쏟아지는 햇살도 너처럼 따스하니 꽃이 피네 꽃이 피었네 그리운 순간들이 피어있구나 꽃이 피네 꽃이 되었네 그날처럼 너의 미소처럼 방금 들으신 노래는 그 광주 어머니들을 생각하면서 만든 노래고요. 5.18 때 가족을 잃은 어머니 이야기를 듣고 만든 노래인데요. 그 어머니가 세월호 어머니들 걱정을 너무 많이 하셔서 오늘 자리가 정슬기님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또 요즘 시국이 또 그래서 우리 사회를 바꾸길 너무 염원하잖아요, 그죠? 네.
여전히 우리 주변에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에 여전히 남아 있구나. 설마 했는데 가끔은 또 그런 생각, 뭐 문득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지금 힘들게 어렵게 추운 데서 농성을 하거나 투쟁하고 있는 분들이 계신데, 물론 저도 촛불 집회 나가긴 하지만 산 넘어 산이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예. 돈 벌어도 우리가 기계는 아니잖아요, 그죠? 머슴도 아니고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이야기하고 옆에서 동료가 죽어나가도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일을 해야 되는, 그건 너무 비참하잖아요, 그죠? 이것도 아마 사람이 일하다가 없어지면 그만뒀겠거니 하겠죠.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생각도 못하고. 그건 사람 사는 게 아닌 것 같아요. 뭔 짓을 해도 국민의 대표라고 찍어줘서 국회의원이 되는 사람들이 있듯이 우리가 침묵하면 절대로 바뀌지 않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일하는 현장도. 외치고 이야기하고 싸우고 해야지 바뀔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윤식이 나간다는 노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거대한 뱃머리 위로 날아오르는 비둘기, 오색 조기 하늘 위로 바람이 불면 백고도 소리 높이 울며 바다로 떠난다. 담배 한 모금 태워놓고 너를 보낸다. 오윤식이 나간다. 오 바다로 떠난다. 우리 윤식이 이젠 바다로 닦고 조이고 기름치고 쇠를 녹이고 푸른 작업복 위로 소금꽃 피면 여린 담쟁이 공장 벽을 치어오른다. 붉은 노을 바다 위로 바람이 분다. 오윤식이 나간다. 오 바다로 떠난다. 우리 윤식이 이젠 바다로
손가락 던져 하늘을 본다 몸뚱이 던져 바다를 본다 배는 얼마나 내던져야 바다로 갈까 오윤식이 나간다 오 바다로 떠난다 우리 윤식이 이제 바다로 오윤식이 나간다 오 바다로 떠난다 우리 윤식이 이제 바다로 분노하는 마음이 사실 저는 너무 저만 그런지 모르겠지만 어느 순간 분노도 잘 안 날 때가 있어요. 너무 막막하기도 하고 머릿속에서는 분명히 생각이 드는데 마음이 움직이지 않을 때가 있었어요. 예. 그런데 용기를 내야겠죠. 용기 내서 어쩔 때는 정말 내 생에 좋은 세상이 올까 뭐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지만 한 발 두 발 가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우리 마음이 또 우리의 살아있는 처지가 상황이 그렇게 용기를 좀 가져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간절이란 노래 부르고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누구는 뺏고 누구는 잃는가 험난한 삶은 꼭 그래야 하는가 앞서서 산 자와 뒤쳐져 죽은 자 그 모든 눈에는 손가쁜 눈물이 왜 이리 세상은 삭막해지는가 나는 오늘도 간절히 원나 아직 간절히야 간절히 나는 오늘도 간절히 원나 아직 간절히 거리로 내몰린 수많은 사람과 오늘도 여전히 불안한 우리들 모두들 제 길을 가지만 우린 아직 오늘도 간절히 원하지 할 수 있을 때 일하는 세상 내 일하는 만큼만 갖는 세상을 간절히 나는 오늘도 간절히 원나 아직 간절히
서는가? 왜 같은 우리가 달라야 하는가? 살아남기 위해 그렇다 하지만 그 모든 눈에는 고독한 눈물이 왜 이리 갈수록 지쳐만 가는가? 아까는 오늘도 간절히 원나 아직 간절히 간절히야 간절히 한나는 오늘도 간절히 원나 아직 간절히 내 맘만큼 일하는 세상 내 일한 만큼 갖는 세상 내 맘만큼 일하는 세상 내 맘만큼 갖는 세상을 간절히야 간절히 한나는 오늘도 간절히 원나 아직 간절히 기억하지 않는 역사는 반복된다고 합니다. 우리 정승기님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일터를 바꿔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달 전 쿠팡 대구 물류센터에서 야근 후 숨진 고 장덕준 씨의 유족들이 산재 신청을 했습니다. 48개 한묶음, 받침대와 손수레 무게까지 더하면 230kg이 넘습니다. 회사가 계속 이야기를 한 거는 되게 가볍고 쉬운 일을 했다고 계속 이야기했거든, 처음부터요. 물건을 옮기면서 뛰고 무전기에 답하면서도 달립니다. 관리자는 시도 때도 없이 불러댑니다. 쿠팡 일을 한 지 10개월 만에 무릎에 이상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쿠팡은 법적 책임을 질 수 없다며 유가족과 소송을 벌이고 있습니다. 40대 남성 김명규 씨가 쿠팡 물류 캠프에서 밤샘 근무 도중 쓰러져 숨졌습니다. 그날 김명규 씨는 제일 힘든 적재 운반 작업을 했습니다. 사람이 부족해 2개 작업대를 혼자 맡아야 했습니다. 김명규 씨가 비닐 포장지를 챙겨 가방 더미 옆에 앉습니다. 잠시 아무런 움직임이 없더니 뒤에 있던 운반 장비 위로 쓰러집니다. 사람 목숨이 달린 위급한 상황인데도 다른 쪽에선 모두 일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 이곳에선 특별한 사고도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배처럼 뛰고 있긴 해요. 새벽 5시가 넘은 시각 쿠팡 로켓 배송을 하다 쓰러져 결국 다시 일어나지 못한 배송기사 정슬기 씨가 회사 측과 주고받은 문자인데요. 쿠팡 배송 물량을 혼자 감당하지 못했던 정 씨는 알바까지 써가며 배송 마감을 지키려 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정 씨는 주 6일 하루 평균 10시간 30분 근무하며 주 평균 노동시간이 63시간, 야간 근무할 증시 77시간에 달했습니다. 또 정슬기 씨 그리고 고 김명규 씨 쿠팡에서 잇따르는 노동자 사망은 어느 날 갑자기 발생한 불운한 사고였을까요? 속도를 맞추려면 쉴 틈이 없습니다. 땀에 젖은 회색 티셔츠는 축축하게 색깔이 변했습니다. 역대급 폭염이 닥친 의료 실신 18명, 어지럼증 13명, 마비 경련 10명, 호흡곤란 9명이 발생했습니다. 그렇게 7월 42명, 8월엔 59명이 쿠팡에서 일하다 119에 실려갔습니다. 하루 5만 보씩 걷고 뛰는 노동자들의 더위를 식혀주는 건 그러나 선풍기 몇 대가 전부입니다. 숨 막힌다고 그러고 어지럽다고 하고 주 넓은 공간에 조그만 선풍기 한 20대, 큰 선풍기 10대밖에 없는 거예요. 두 라인을 하는데 어떻게 충분한 인원이에요, 그게? 그럼 기계 하나만 돌려야지. 근데 어떻게 두 라인을 돌려놓고 충분한 인원이 한 명이 모자라잖아요. 배송 시간을 맞추기 위해 과속 주행도 다반사라고 했습니다. 2차에 출차할 때 사람들 건너가는 거 보면은 스피드 게임이요? 2차는 이제 7시에 맞춰야 되잖아요. 2차부터가 전쟁인데. 엄마,
우리 아빠가 연루가 됐대. 로켓에 연루가 됐대.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야? 뭐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이한테 뭐라고 얘기를 해줘야 될 분명히 있는 거예요. 세상을 그러면은 쿠팡하라. 그래서 쿠팡 아시죠, 다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쿠팡에서 정슬기님처럼 택배 배송 일을 하다가 노동조합을 만들고 해고돼서 싸우고 있습니다. 519일째를 맡고 있는 전국 택배 노조 일산 지회장 송정현입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우리 가족을 잃고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유가족 분들에게 위로의 말씀과 함께 포기하지 않고 계속 싸워주고 있어서 감사의 말씀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쿠팡 택배 일을 시작하고 3개월 동안 체중이 14kg가 줄었습니다. 아침 7시에 집에서 나가면 저녁 9시, 10시 일을 마칠 때까지 도무지 밥 한 끼, 화장실 한 번을 제대로 갈 수 없는 그런 일을 일주일에 6일씩 명절도 없이 그렇게 3개월을 일을 하고 나니까 체중이 14kg가 빠졌습니다. 저희 와이프가 보다 못해서 도시락을 싸주면서 어떻게든 잠깐이라도 먹어야 유지할 수 있지 않겠냐, 그렇게 정말 일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작년 4월에 노동조합을 지회를 결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렇게 일하다가는 정말 죽겠다 싶어가지고 노동조합을 만들고 소식지도 돌리고, 그리고 분류 작업이 늦어지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 쿠팡 배송 캠프에서 서명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한 4개월 정도 노동조합을 만들고 4개월 정도 지나고 나서 7월 13일에 쿠팡에서 갑자기 캠프에 들어오지 말라고 하는 입차 제한 결정이 떨어졌습니다. 제 차를 가지고 캠프를 들어가야 물건을 싣고 배송을 하고 일을 하는데 쿠팡은 당일날 아침에 캠프에 들어올 수 없다. 쿠팡 캠프에서 업무 외에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입차 제한을 결정하고 사실상 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억울하고, 아니 대한민국의 헌법에 노동상권이 보장되어 있고 캠프에서 소식지 배포한 게 그렇게 잘못된 건지 너무 억울하고 황당해서 제가 몰던 배송 트럭을 1톤짜리 트럭을 끌고 쿠팡 CLS 본사가 있는 선능력 앞에서 농성을 한 300일을 했습니다. 거기서 먹고 자고 하면서 대한민국에 이런 기업이 있냐, 노동 상권이 헌법에 보장되어 있고 노동조합은 누구나 하고 싶으면 하고 뭐 하는 건데 소식지 돌렸다고 해고시키는 기업이 대한민국에 쿠팡 말고 어디가 또 있겠습니까? 이렇게 300일을 싸우고 재판에서 소송도 걸었지만 지금 2번을 졌습니다. 그 진 이유가 뭐냐면 저희는 헌법에 보장된 노동 상권을 쿠팡이 침해했다는 주장을 펼쳤고, 쿠팡은 저희 택배기사와 아무런 관계가 없다, 우리 직원도 아니다, 그런데 자기들의 캠프에서 업무 외 활동을 하면서 재산권에 침해를 입혔다, 이런 논조였는데 법은 쿠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종교의 자유가 있는 대한민국에서 종교 활동을 해서 탄압을 받으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노동상권을 헌법에 있는 대한민국에서 쿠팡의 현장에서는 노동법이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점점 더 쿠팡과 같은
온라인 플랫폼 노동자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직접 계약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 노동자들의 사용자, 개인 사업자 성향이 있다는 이유로 법은 아직까지 쫓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300일을 쿠팡 CLS 앞에서 싸우고 지금 한 200일은 쿠팡에 제가 해고된 배송 캠프를 비롯해서 한 8개 되는 배송 캠프에 매일매일 조직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현장에 있는 저희 노동자들이 자기를 보여줄 수 있는 노동조합을 통해서 현장에서 스스로 들고 일어나야 결국 쿠팡의 현장을 바꿀 수 있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200일째 싸우고 있고, 저도 매주 월요일 날 쿠팡 CLS 앞에서 촛불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저와 같이 해고된 2명은 거기서 촛불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란 속의 윤석열과 국민의힘은 저희와 같은 이런 특수고용 노동자들, 이 노동자들의 헌법적 권리를 보장받기 위한 노조법 제2조 3조 개정에 대해서 국회에서 요청을 해서 개정 요구를 올렸지만 윤석열과 국민의힘은 번번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그 개정을 막아서고 있었습니다. 이제 윤석열과 국민의힘은 국민의 심판을 받아야 되고, 또 우리 쿠팡 노동자와 같은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노동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구속되고 국민의힘의 힘은 해산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 계신 분들 동의하십니까? 예, 함께 해주십시오. 지금 원래 국회에서 매년 2년마다 한 번씩 택배업 등록을 받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 올해 2년차에 쿠팡이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부에서 클렌징에 대한 개선과 그리고 구역을 명시하라고 하는 표준계약서를 개선을 쿠팡한테 요구를 했고, 그걸 들어주지 않으면 택배업 등록을 해주지 않겠다, 이런 지금 상황이고, 또 하나는 국회에서 쿠팡 청문회를 통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아시는 것처럼 지금 국회가 이 계엄 탄핵 문제 때문에 완전히 다른 일을 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사이에 쿠팡은 계속해서 시간을 끌고 있고, 지금 또 현장에서는 25년 수수료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또 삭감하고 있습니다. 쿠팡의 논리는 물량을 늘려줄 테니 수수료를 깎아야 된다. 작년에도 100원에서 건당 150원을 깎았고, 그러면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노동시간은 늘어나게 되고 수입은 감소하게 되고, 그러면 과로사와 같은 이런 악순환은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제가 내일 모레 해고된 저희 동료들과 같이 쿠팡 CLS 앞에서 삭발 기자회견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요. 쿠팡에 대해서 감시하고 또 싸우고 있는 쿠팡 노동자들에 대해서 든든한 응원군이 되어주십시오. 그렇게 할 수 있으시죠? 네! 예, 쿠팡에서 더 이상 죽지 않고 일할 수 있는 현장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해고당하지 않고 일할 수 있는 그런 쿠팡이 될 수 있도록 저희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싸우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함께 싸워주십시오. 투쟁! 네! 고맙습니다. 사람은
민족충협회 서정숙님 공연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바로 이어서 세 분의 유가족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김명균님 유가족 오다경님과 그리고 장덕준님 유가족 박미숙님 그리고 정슬기님 유가족 정금성님 같이 무대로 오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먼저 이 자리를 만들어 주시고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2020년 10월 10일 대구 칠곡 쿠팡 물류센터에서 1년 4개월 동안 쿠팡이 자랑하는 야간 노동을 하다 과로로 사망한 27세 청년 장덕준의 엄마입니다. 덕준이가 떠난 지 4년이 지났습니다. 남은 가족의 삶도 덕준이가 떠난 날 멈추어 버렸습니다. 4년 전 덕준이 사망 당시 수많은 택배 노동자들의 사망으로 택배 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 환경에 관심을 가지며 더 이상의 희생을 막아야 한다며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고 곳곳에서는 늦어도 괜찮아요라는 캠페인까지 진행되었습니다. 그렇게 노동자들이 소중한 생명의 희생으로 개선되어 가던 노동 환경을 쿠팡은 한순간에 물거품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오히려 4년 전보다 더 열악한 상황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지금도 쿠팡 곳곳에서 노동자들이 쓰러지고 또 죽고 있는데도 사과조차도 없이 쿠팡의 책임이 없다는 주장을 일삼고 있습니다. 산재 인정이 난 덕준이에게조차 살을 빼다 사망에 이르렀다는 황당한 주장으로 유족을 다시 비참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노동자들이 사망할 때마다 쿠팡의 한결같은 비열한 태도는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떠난 덕준이나 남은 가족들은 최소한의 여유조차도 기대할 수 없습니다. 하루빨리 쿠팡에서의 사망을 멈춰야 합니다. 더 이상 누군가의 소중한 가족들이 희생되는 일은 멈춰져야 합니다. 도와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저는 고 김명규 씨 아내 우다경입니다. 저희 남편은 쿠팡 시스템 환경 때문에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두 명이 해야 할 일을 남편 혼자에게 하게 하였습니다. 2시간 정도 쉴 새 없이 일을 하다 5분 정도 쉬고 다시 일을 시작한 뒤 제가 보는 눈앞에서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제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CCTV를 통해 확인도 했습니다. 쿠팡에서는 저희 남편을 두고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걸, 그런데도 사과 한마디 없는 쿠팡입니다. 쿠팡은 어느 누구에게도 소중한 목숨을 본인들이 회사에 쓰는 소모품보다도 취급하지 않는다는 걸 느꼈습니다. 생명을 소중히 생각하지 않는 쿠팡을, 잘못을 해도 사과할 줄 모르는 쿠팡을 더 이상 노동자의 죽음을 헛되지 않도록 청문회 개최를 통해 진상규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정슬기 아버지 정금석입니다. 아들이 가족들의 곁을 떠난 지 6개월이 지난 것 같습니다. 아들의 죽음을 헛되지 않겠다고 다시는 이 땅에서 아들과 같이 일하다 죽는 노동자들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죽기를 다짐하고 뛰어다녔지만 아무것도 변한 게 없습니다. 우리 사회가 너무도 부패했고 마침내 윤석열이 무도한 그런 비상계엄을 통해서 모든 나라가 도탄에 빠지는 그런 상황에 빠졌습니다. 우리 모두가 윤석열을 탄핵하고 나아가 그 여세를 몰아서 악한 쿠팡까지 단죄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쿠팡 로켓 배송 일을 하다가 과로사로 쓰러진 아들이 가족의 곁을 떠난 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아들을 지키지 못해서 죄스러운 마음에
더욱 큰 슬픔으로 지내던 저희 아내는 어제 아들을 가슴에 안고 방글라데시로 나갔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아들이 쉬고 있는 용인 평원회 숲에 가서 아들과 눈물로 작별 인사도 하였습니다. 날이 갈수록 아들의 빈자리가 너무도 큽니다. 남편을 잃고 큰 슬픔에도 내 아이들을 돌보느라 제대로 슬퍼할 수도 없는 며느리는 체중이 많이 줄어서 언제 쓰러질지 모르는 위태한 상황을 보기에도 염려가 됩니다. 어린 내 손자들도 저마다 아빠를 잃은 충격과 슬픔으로 큰 상처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할아버지뿐만 아니라 주변의 사람들에게 쿠팡을 쓰면 안 된다는 부탁을 하고 다니는 손녀는 언제쯤 밝고 명랑한 또래 아이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남편 없이, 아버지 없이 이 아이들이 험한 세상 속에서 긴 세월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를 생각하면 할애비의 마음은 슬픔을 넘어 큰 고통이 됩니다. 누가 우리 가정을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누가 우리 가정을 이렇게 무너뜨렸습니까? 누가 우리에게 이렇게 큰 슬픔과 아픔을 주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저 악한 쿠팡입니다. 노동자를 돈을 버는 도구로 여기고 사지로 몰아넣고 있는 악한 쿠팡입니다. 사회적 도리와 윤리마저 무시하고 노동자의 인권을 짓밟은 악한 쿠팡입니다. 잘못을 사과할 줄도 모르고 유족의 가슴에 더 큰 만행을 서슴지 않는 악한 쿠팡입니다. 계속되는 노동자들의 죽음을 보고도 계속해서 노동자들을 죽음으로 내몰고 있는 악의 평범성에 빠진 악한 쿠팡의 경영자들입니다. 쿠팡의 경영자들은 자기들의 부당한 행포로 노동자들이 죽어가고 있다는 죄의식을 갖지도 못하고 계속해서 노동자들을 죽음으로 몰아넣고 있으니 그 죄를 어찌할까요? 저는 지난 토요일에 마석 모란공원에서 청년 비정규직 노동자 김영균 6주기 추모제를 함께하고 왔습니다. 그곳에는 전태열 열사를 비롯해 많은 노동자들의 묘소가 있었습니다. 기업의 행포와 세상의 냉대에 어찌할 수 없는 억압과 약탈에 자신을 바쳐 산화하신 열사들이 모여있는 성지입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노동 현장은 더욱 악화되어 가고만 있으니 이 안타까운 마음을 어찌해야 할까요? 얼마나 더 많은 노동자들의 희생이 계속되어야 하는 것인가요? 누가 이 고통의 거리를 끌어내고 차별 없는 세상, 평등한 나라를 만들 수 있을까요? 지금은 온 나라가 윤석열 탄핵으로 모든 것을 삼키고 있지만 우리는 기업과 정부, 국회로부터도 애면받고 고통에 빠져서 죽어가고 있는 수많은 노동자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비정규직 노동자, 특수형태 노동자,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노동자들이 안전하게 일하고 가족과 함께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 몸을 바쳐 투쟁해서 반드시 승리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위기 대책위에서 활동하고 있는 남기업이라고 합니다. 대책위에서는 다양한 활동을 전개했습니다. 1인 시위를 전개하고 거리 기도회를 전개하고 국회의원을 찾아가기도 하고 이런 활동을 하면서 우리는 쿠팡 청문회가 꼭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청원이 완성이 되려면 5만 명의 동의자를 한 달 내에 모아야 합니다. 저는 11월 5일 날쯤에 영등포 산업선교회 손 총무님에게 이제 내일이면 6일이면 다 채우겠다라고 하니까 손 총무님은 아니다 7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10,000원을 내기를 했었는데 결국은 제가 졌습니다. 11월 7일 날 5만 명을 채우게 되었습니다. 진정한 사과, 재발 방지 대책이 마련되는 동력으로 사용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일을 하게 된 것은 TV 뉴스를 보면서 개처럼 뛰고 있긴 해요라는 카톡 내용을 보면서 시작되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는 쿠팡에서 산재를 당한 다른 유족들과 함께 국민청원운동을 시작했습니다. 내 아이 중 하나이가 아빠의 죽음의 현실을 겪으며 쓴 글을 보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을 쿠팡의 노예로 길들이고 있다. 쿠팡의 대한민국의 빨리빨리 문화가 우리 아빠를 죽였다. 이제 국회는 로켓 배송을 위한 무리한 야간 중노동 어떻게 바꿀지 조속히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부끄럽지만 쿠팡을 이용했던 한 사람이었는데요. 정슬기님 소식을 처음 들었을 때 그 죽음에 일조했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마음이 며칠 힘들었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 교회도 연대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었죠. 국민청원을 할 때도 한 명당 10명씩 참여시켜 1000명 청원을 만들자고 교우들께 말씀드리기도 했었습니다. 이 연대가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 믿기 때문에 끝까지 고기교회는 연대하고자 합니다. 슬리님 어머님 두 분께서 저희 교회에 방문하신 일이 있습니다. 어머니인 권사님께서 아들을 그렇게 보내고 나서 사람들을 만나는 게 참 많이 힘들다 하셨던 것이 기억에 납니다. 얼마나 마음이 어머니께서 절절하시면 참 사람 만나기도 힘들다고 하셨는데 고향에까지 내려가서 청원 동의를 받고 계실까 생각을 하니 이것을 적극적으로 알려야겠다는 마음이 크게 들었습니다. 한 92%쯤 되었을 때 좀 새로운 곳에 이것을 널리 알려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독실한 카톨릭 신자 부부를 떠올렸습니다. 워낙 봉사도 많이 하러 다니시고 발도 넓은 분이어서 주변의 친구분들에게 여기에 참여하라고 권유를 하셨다고 해요. 이 동의 청원 100%가 달성되었다는 것을 이분을 통해서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 쿠팡 청문회가 올해가 지나기 전에 다루어지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슬기 엄마입니다. 국민청원을 시작할 때 이것이 승리하면 쿠팡이라는 회사가 국민들과 노동자들과 함께 모두를 유익하게 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화를 걸어서 사정 이야기를 하고 청원 링크를 보내기 시작했는데 동창은 고향 교회 그리고 그 지역 교회들을 찾아다니면서 QR코드를 붙여 받아하고 있다는 소식도 들을 수 있었고 80이 다 되신 어르신은 금식하며 돕는다는 얘기도 들었고 그 밖에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힘껏 움직이는 모습들을 보면서 세상은 아주 작은 한 사람 한 사람들이 힘을 합해 조금씩 거대한 세상을 바꾸기도 함을 깨달았습니다. 힘써주신 사랑하는 귀한 동역자님들 감사합니다. 주변 지인을 다 동원했습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5만 달성을 위해서 텔레마케팅을 가졌습니다. 한 번도 동창회 단톡방에 글을 올린 적이 없는데 쿠팡 청원에 함께달라는 글을 올려서 저희 동창 친구들도 다 참여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힘으로 5만 청원이 달성됐고요. 꼭 청문회가 열릴 수 있도록 마지막 힘을 다하겠습니다. 네. 죽음을 부르는 새벽에서 쿠팡 청문회 대체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네, 여러분 춥지 않으십니까? 네, 이제 마지막 순서입니다. 조금 더 힘을 내보겠습니다.
네, 오늘 마지막 순서로 저희가 쿠팡을 반드시 국회 청문회에 세우기 위해서 쿠팡 청문회 개최를 요구하고, 그리고 죽음을 부르는 로켓 배송을 중단시키기 위해서 우리 시민사회 단체가 함께 각 부문별로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시기로 했습니다. 네, 제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네, 한 분씩 올라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수진 한국 YMCA 연합회 이수진 간사님, 행동하는 간호사회 이향춘 운영위원님, 장신대 사회선교 모임 강인구님, 민변노동위원회 유태영 부위원장님, 라이더 유니온 구교현 조합원, 조계정 사회노동위원회 시경스님, 한국천주교 여자장상연합회 임효정 수녀님 모시겠습니다. 네, 말씀을 들어볼 텐데요. 잠깐 몸을 좀 녹이는 의미에서 구호 다시 한번 해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쿠팡은 사과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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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청문회 즉각 개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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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은 퇴진하라! 네, 마이크 이제 한 분씩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천주교 여자수도회 장상연합회 소속 임효정 수녀입니다. 사람이 진정한 재산입니다. 사람이 없으면 노동 공동체도, 기업도, 경제도 없습니다. 그리고 안전은 비용이 아닙니다. 노동자들은 숫자가 아니라 사람입니다. 숫자로 보고 그들을 내몰아치는 노동 현장에서 우리가 경시할 수 없는 고통과 비극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 일터에서 죽는 노동자들이 생겨서는 안 됩니다. 정신적, 신체적 압박 등을 종합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대책은 반드시 마련되어야 됩니다. 그러니 쿠팡은 지속적인 노동자 사망의 원인을 무엇인지 진단하고 노동자들의 안전, 보건, 관리 체계를 구축해서 재발 방지 대책을 반드시 수립하고 이행하시길 당부드립니다. 노동 현장에서 더 이상 무고한 생명이 희생되지 않도록, 그리고 노동자들의 인권이 보장되도록 생명이 존중받는 안전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한국 천주교의 많은 수녀님들은 기도로 응원하고 계속 함께 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고 정슬기님, 시민사회 추모문화제에 와주신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네, 저도 사실 쿠팡을 이용해 본 적이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너무 부끄럽고 죄송하고 앞으로 조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슬기님의 쿠팡에서 일하신 고 정슬기님이 부디 극락왕생을 하시기를 부처님께 직한 마음으로 발언하고 싶습니다. 그 쿠팡이라는 이름이 노동자분들의 죽음과 함께 매년 거론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쿠팡에서 일하시는 많은 노동자분들이 죽음에 아무런 사과와 책임도 지지 않고 있습니다. 반인륜적이고 무도한 기업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제발 살인 기업이 아닌 생명을 살리는 기업이 되시기를 정말 진심으로 촉구드립니다. 저희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는 노동이 존중받고 정말 생명이 존중받는 세상이 만들어지기를 이 자리를 또 한번 빌어서 간절히 기도하며 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배달 노동조합 라이더 유니온 구교현입니다. 죽음을 부르는 심야 노동을 멈춰야 합니다. 쿠팡은 배달 운임을 삭감하고 불법 파견 혐의가 짙은 하청 노동까지 확대하고 있습니다.
결국 라이더를 더 빨리, 더 길게 일하도록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배달 노동이 산재 1위가 된 것은 라이더에 대한 쿠팡의 착취가 바로 그 원인일 것입니다. 쿠팡의 변화를 위해, 모두의 안전을 위해서 배달 라이더들도 지치지 않고 투쟁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노동위원회의 유태영 부위원장입니다. 여러분, 쿠팡에는 오늘 우리를 이 자리에 모이게 한 장시간의 야간 노동, 과로사 문제뿐만이 아니라 노동자를 개인 사업자인 것처럼 위장하는 3.3% 계약 문제, 그리고 노동조합에 대한 불성실한 교섭과 탄압 등 다양한 노동법 문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 모임도 여러분과 함께 힘차게 투쟁하겠습니다. 투쟁! 안녕하십니까. 장신대 사회선교 모임 강인구입니다. 쿠팡이 혁신이라고 말했던 로켓 배송, 저도 처음엔 혁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전날 밤 주문 넣고 잠들었다 깨면 문 앞에 물건이 도착해 있다니, 사람들은 세상 참 살기 좋아졌다라고 했습니다. 예전에는 상상할 수 없던 일이라고 했습니다.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 일을 가능하게 하려고 노동자의 건강과 안녕을 갈아 넣었다는 것, 노동자들을 생존의 절벽으로 극한까지 몰아넣고 마침내 절벽 아래로 밀어버렸다는 것, 정말 상상할 수 없던 일입니다. 그런 일이 수년째 반복되고 있다는 것 또한 상상할 수 없던 일입니다. 쿠팡은 이 사업을 혁신이라고 부르지 말았어야 합니다. 우리 사회는 이 배송 시스템을 우리의 당연한 일상으로 받아들이지 말았어야 합니다. 이 상황이 바로 잡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노동자가 과도한 업무를 부여받아 과로사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더 이상 기업이 사람의 생명을 가볍게 여겨 노동자를 생존의 절벽 아래로 밀어버리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사람의 생명을 가볍게 여긴 기업은 처벌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것이 이 상황을 바로잡는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청문회 개최에 동의하는 서명을 했습니다. 5만 명이 넘는 시민이 같은 마음으로 연대하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연대하는 우리에게 이 상황을 바로잡아갈 힘이 있다고 믿습니다. 이 모든 상황이 올바르게 바로잡히길 소망하며 함께 끝까지 연대하겠습니다. 투쟁! 행동하는 간호사의 이양춘입니다. 일상의 모든 삶이 멈췄습니다. 유족들의 삶도 멈췄습니다. 어린이날의 기쁨도, 어버이날의 감사도, 크리스마스의 설레임도 쿠팡이 빼앗아 갔습니다. 우리가 오늘 모인 이 자리에서처럼 함께 모여 투쟁을 한다면 쿠팡이 우리의 일상적인 삶을 빼앗은 것을 도로 찾을 뿐만이 아니라 악마의 기업의 잘못된 점을 속속들이 파헤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보건의료인들은 누구나 아프면 병원에 갈 수 있고 문턱 없이 치료받을 수 있는 그런 삶을 꿈꿉니다. 고 김슬기님이 꿈꿔왔던 세상, 그리고 많은 노동자들이 꿈꾸는 그런 세상을 우리 모두 힘을 모아 입을 모아 함께 나아갑시다. 쿠팡을 청문회에 세워 우리의 노동자들의 죽음을 얼마나 몰아가고 있는지 똑똑히 파헤칩시다. 그래야 우리의 일상도, 유족들의 일상도 다시 돌아옵니다. 그때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보건의료 노동자들도 우리 노동자들이 다치지 않고 아프지 않고 그리고 안전하게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그런 일터 만드는데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 YWCA 연합회 이수진입니다. 정슬기님의 죽음은 단지 한 명의 비극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그것은 노동자들이 겪는 과중한 부담과 위험한 노동 환경의 실상을 드러낸 사건이자 우리 사회가 직면한 근본적인 문제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정슬기님의 죽음을 애도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 비극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점을 상기해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혁신과 성장의 이름 아래 노동자의 기본권이 희생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쿠팡의 로켓 배송은 혁신적인 서비스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혁신이 결코 인간의 안전과 권리를 희생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서는 안 됩니다. 노동자의 권리가 보장되지 않는 더 빠른 배송이 정말 우리 공동체에서 지속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소비자는 빠른 배송을 원합니다. 하지만 누군가의 희생이 동반되는 위험한 배송을 원하지는 않습니다. 소비자는 누구의 희생도 동반되지 않는 안전한 배송을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과중한 업무로 노동자들이 목숨을 잃는 것을 용납할 수 없습니다. 쿠팡의 혁신 서비스였던 로켓 배송은 반드시 인간 중심의 시스템으로 개선되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리와 안전이 보장될 때 그 서비스는 진정한 혁신이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단지 빠른 배송이 아니라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이루어지는 배송입니다. 쿠팡은 이제 국내 대표 기업으로서 더 나은 노동 환경을 만들어가는 데에 앞장서야 합니다. 이는 단지 기업의 의무를 넘어서 우리 사회 전체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길입니다. 노동자가 안전하고 존중받는 환경에서 일할 수 있을 때 그 기업도 소비자도 나아가 우리 사회도 지속 가능한 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가 과도한 압박 속에서 일하며 목숨을 잃는다면 그 어떤 성과도 지속 가능할 수 없습니다. 쿠팡이 변화하지 않는다면 소비자도 더 이상 이를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모두가 함께 안전한 배송, 지속 가능한 노동 환경을 만들기 위한 변화를 요구하는 과정에 한국 YWCA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네, 촛불을 높이 들고 오늘 문화제의 마지막 외침을 다 같이 해보겠습니다. 지금 전국 곳곳에서는 이 땅의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내란 속에 윤석열의 체포를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도 같은 마음이죠? 네, 그 마음을 이어가지고 우리는 한 발 더 나가겠습니다. 일터의 민주주의를 또한 지켜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러다 죽지 않는 그런 일터를 만들기 위해서 이곳 쿠팡에서 벌써 20명의 노동자들이 심야 노동으로 죽음을 가졌습니다. 그 죽음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부터 행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촛불을 손 위로 높게 드시고요. 행진 시작하겠습니다. 넘어지고 넘어져 부딪히고 부딪혀 지고지고 또 지고 그것은 사랑이여라 버릴 수 없는 짓이라 해 수없이 넘어져도 그곳에 다시 서는 사람이 있으니 지지 말고 맞서 싸워 앞서서 나가니 생각여 따르라 지지 말고 맞서 싸워 윤석열을 체포하라! 윤석열을 체포하라! 윤석열을 체포하라! 김범석도 체포하라! 김범석도 체포하라! 김범석도 체포하라! 로켓 배송 중단하라! 로켓 배송 중단하라! 심야 노동
국회는 국방청문회를 즉각 실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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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 살인자 김범석을 즉각 체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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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 다 같이 함성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함성 시작! 로켓 배송 중단하라! 심야 노동 이제 그만! 심야 노동 이제 그만! 심야 노동 이제 그만! 심야 노동 이제 그만! 윤석열을 체포하라! 윤석열을 체포하라! 윤석열을 체포하라! 윤석열을 체포하라! 김범석도 체포하라! 김범석도 체포하라! 김범석도 체포하라! 김범석도 체포하라! 윤석열을 체포하라! 윤석열을 체포하라! 국회 청문회 실시하라! 국회 청문회 실시하라! 국회 청문회 실시하라! 국회 청문회 실시하라! 국회 배송 중단하라! 국회 배송 중단하라! 심야 노동 이제 그만! 윤석열을 체포하라! 윤석열을 체포하라! 윤석열을 체포하라! 김범석도 체포하라! 김범석도 체포하라! 김범석도 체포하라! 김범석도 체포하라! 국회 청문회 실시하라! 국회 청문회 실시하라! 국회 청문회 실시하라! 국회 청문회 실시하라! 로켓 배송 중단하라! 로켓 배송 중단하라! 노동 이제 그만! 심야 노동 이제 그만! 로켓 배송 중단하라! 로켓 배송 중단하라! 심야 노동 이제 그만! 심야 노동 이제 그만! 윤석열을 체포하라! 윤석열을 체포하라! 김범석도 체포하라! 김범석도 체포하라! 국회 청문회 실시하라! 예, 마지막 구호 함께 외치고요. 오늘 모든 행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구호만 함께 외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하다 죽지 않게 심야노동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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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립기업 쿠팡은 로켓 배송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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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